대한민국 국회가 동물 국회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 만든 지 수년 만에 또 몸싸움과 고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벌어진 국회 아수라장 난장판 상황, 영상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에 있는 소파로 저 역시 같이 참석을 해서 법안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회의 소집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렇게 계속 감금돼 있으면 회의 소집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이 회의는 불법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아무도 회의 일시 장소를 통지받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전례 없이 얼룩진 그런 합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뉴스만 콕 집어보는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과 함께 국회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칠게 저희가 편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영상입니다. 그렇죠? 자, 새벽 4시까지 국회가 곳곳에서 저 뭐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는데. 예, 제일 심했던 게 이제 의안가라고 하는데. 예.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안가라는 데가 거의 뭐 기자들도 잘 안 가는 데인데 사실은. 예, 저도 뭐 의사과, 의안과 이런 게 지금 이제 국회 그렇죠. 안에 예, 사무처가 예. 있죠. 국회 안에 입법고시도 있고 또 국회 행정직원들을 예. 뽑는 그 시험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은 이제 국회의장이 그 임명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사무처 안에 의사과, 의안과가 있는데 의사과가 엊그제 이제 또 핫 이슈였던 이유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네. 그 오신환 사개특위 안에 있는 오신환 의원을 사임시키는 것 때문에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의원이랑 뭐 몸으로 막았고. 몸으로 막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의안과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 이제 3가지 법을 넣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세트로. 예. 그게 하나가 공수처법이고 그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게 예. 정식 명칭이죠. 거기와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률. 이거는 사법개혁 특위의 그 소관인 법안이고 다른 거 하나가 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개특위인데 네. 지금 그 공수처법 제출을 두고 의안과 앞에서 이제 저게 그 발의가 되면 발의안을 두고 저 의안과에서 접수를 시켜야 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에 올리려면 법안이라고 하는 이 종이 서류가 의안과에 접수가 돼야 되니까. 예, 그런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 내지는 예, 특위, 예. 지금 이제 4개 특위죠. 사법개혁 특위에서 5분의 3 이상, 그게 이제 11명인데. 맞아요. 예, 그 의원들의, 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화면은 오늘 새벽 상황인데. 저는 4개 특위죠. 예. 각 이 국회의 그 수많은 방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틀어막았잖아요. 회의 못하게 하려고. 예. 그런데 어찌저찌 뚫고 어디 방 하나를 찾아서 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열기는 열었어요. 저게 그런데 이제 법사위 회의실이에요. 예, 법사위 회의실을 뚫고 들어가서 모였는데 어차피 전 정족수가 안 돼서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개회가 무산이 돼요. 개회가 무산됐고 나경원 원내대표 저 보면 지금 의원과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법안에 접수시키는 걸 지금 막겠다고 있는 건데 예. 팩스로 접수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팩스가 반쯤 들어오다가 또 안 됐기 때문에 끊어져서 접수가 안 됐고 그럼 뭐 이메일로 접수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직인이 서로 뭐 또 견줘봐야 되는 절차가 있대요. 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접수가 안 된 걸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한국당에서 그러네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법대 82학번이고 82학번이면은 참
한참 대학가에 그 데모가 심했을 때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데모를 안 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제 보니까 뭐 이제 완전히 뭐 앞에 나가셔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뭐 대변인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에 지금 굉장히 그 투사적인 모습이 많이 맞아요.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뭐 나다르크 이렇게 그러네요. 저기 지칭되기도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뭐 잘 해내겠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예, 미심쩍어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상과 예. 전혀 다른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새벽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오후 4시까지 어찌됐든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회의실을 막 찾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민주당이 손들고 철수한 거죠. 예, 철수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잠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휴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나왔을 텐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의원총회가 있었고 오늘 오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상황들이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게 예. 문자,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알리고 하고 예. 기자들도 서로 막 정보 교환을 하니까 예. 결국 이제 저렇게 뭐라 그럴까 갑작스럽게 막 계획을 해서 몰래 계획을 해서 아하. 통과시키는 게 사실상 지금 어려운 거죠. 불가능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예, 옛날-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상사태다. 그래서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 대해서 전부 아마 그 회관 예. 회관 본청 안에 있도록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또 비상사태. 전원 동원령 내리고 예, 그래서 의원회관을 비우고 본청에 다 와 있어라. 본청에 나와 있어. 예. 아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는 저 화면이 이제 본청의 복도인데 예,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국회를 안 와보신 분들은 많죠. 대부분 국회 갈 일이 뭐 있어요. 예, 뭐 이게 이 국민들이. 동그란 저 파란색 건물이 본청이에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뺑뺑뺑뺑 복도가 이제 가운데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저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자들 한 1,000명 모였겠죠? 예. 국회의원 300명 모였죠? 보좌관들 양쪽에 양진영 해가지고 또 한 500 하면 한 1,000명 모였죠? 와, 한 3,000명 정도가 꽉 차 있다는 얘기네. 저 복도가 그렇게 넓은 곳도 아닌데 맞아요. 어제는 또 날씨가 추웠잖아요. 예. 그런데 완전 탈진 상태도 다들 이렇게 막 그 와이셔츠들 보면 실려 나갔죠. 너무 예. 땀들을 흘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해찬 대표는 오늘부터 국회 비상 상황이라고 총동원령 내렸고 그 얘기는 몸싸움으로라도 해서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고 예. 한국당은 또 이에 맞서서 또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국회 선진화법 2012년에 개정된 예. 저런 이제 그 동물국회라 그래서 가서 의사봉 뺏고 뭐 그 감금하고 예. 막 이러던 상황을 막자고 해서 나온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 나왔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국회에서의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 뭐 5년 이하 이런 그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고발하면 예.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이해찬 대표께서 내 이름으로 고발할 거야 뭐 이러면서 복도에서 또 언쟁이 있었는데 딱 2명은 찍었대요. 정진석, 장제원. 그리고 이주영 부의장까지 이주영 부의장. 예. 그러니까 이제 채증을 했다 한마디로 사진이 있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저거는 정말 기름을 예. 더 들이붓는 거죠. 불타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내에서 비록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저 모습을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검찰이나 사법부로 가는 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저 아수라장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안 보입니다. 이게 원내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인상이 났어요. 엊그제. 상을 당하셨군요. 상중이에요. 상중이시군요. 예, 내일이 발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들한테 대여 투쟁을 하지 문상 오지 마라. 아.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들도 지금 뭐 갈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이. 문상 갈 상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잠깐 와서 이제 의원들을 독려하고 그 갔는데 모습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넥타이가 까맣죠. 예, 상중인 황교안 대표가 잠깐 상치르다 말고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 투쟁하라고 독려하고 그리고 다시 상치료를 예, 갖고 문상 오지 마라. 예,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 뭐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비통하겠지만 그 정치인 황교안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당 당대표로서는 뭐 좌파 독재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속 예, 이제 예. 어제 그 강경한 그 표현들은 계속 썼는데 참 이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운이 좋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원외잖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네.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가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평시 상황이라면 대표가 이렇게 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이벤트가 별로 없단 그렇죠. 말이죠. 야당 대표 입장으로서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황교안 대 이해찬, 황교안 대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이 1대1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시네. 그러면서 좀 그런 면에서는 그 입지를 넓힐 만한 괜찮은 환경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뭐 좀 뭐 싸우는 얘기보다는 본질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좀 해보죠. 결과적으로 어제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올라가는 거는 D-Day를 넘긴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좀 얘기들이 해석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밀어붙이냐 민주당에서 예. 이게 제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근데 4월 임시국회는 뭐 저기 그 30일 정도 제한이 지금 의사의 합의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네.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그 상임위 특위에 올려가지고 특위에 올려서 표결을 붙이는데 꼭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네.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 김빼기로 빠지기에는 그냥 지금 그럼 다음에 하지 뭐 하기에는 상황은 그 상황은 아닌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에 하지 뭐 그리고 물러서면은 마치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까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6탄으로라도 막지 않으면은 이거는 뚫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결사저지를 하는 거고. 예,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의원뿐만 아니라 권은희 의원까지도 사보임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환 의원이 처음 이제 본인의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렇죠. 나는 반대표다. 나는 반대일세 그랬잖아요. 나는 반대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임을 시키고 예. 최이배 의원을 이제 보임을 시켰어요. 예. 보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같은 사개특위 안에 있는데 예. 권은희 의원하고 이제 최종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가 권은희 의원이 아마 좀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었던가 부분적으로 봅니다. 뭔가 이견이 노출이 됐군요. 예,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권 의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라는 게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장인데 예. 권은희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예. 동의하지 않았다. 어허. 그리고 모두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놓고 반대를 한 오신환 빼고 최이배 의원 집어넣고 거기까지는 이제 나온 얘기고요. 혹시 반대할까봐 들어가서 혹시 반대할까봐 권은희 빼고 손학규계인 다른 의원도 집어넣고.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뭐 옳다 그르다 누가 잘한다 이 얘기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이제 판단을 하실 테니까 저희가 그 같이 판단까지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접수하는 거 굳이 이 5G 시대에 서류를 할 거 뭐 있냐? 팩스나 이메일로 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는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 사보임 신청. 예, 사보임 신청. 그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보다요. 접수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국회 지금까지의 관례상 예. 국회의원이 이제 그 상임위나 어떤 특별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사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보임을 할 때 인편으로 그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평생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보여드리면은 사보임증 해가지고 사보임을 위한 이 서류를 해서 사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내는 건 맞죠. 예, 근데 그게 관행이었죠. 예, 그 관행이 저는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권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인과 어떤 특위라든가 상임위 위원회 권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권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뭐 신청서를 인편으로 지금까지 접수시키는 게 관행이었다면 네. 저는 그 관행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전자 기록이니 뭐 이런 전자 시스템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네, 제가 네. 너무 고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전통이라는 게 거기에 맞춘 또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무슨 견적서 보내듯이 팩스로 쓱 보내는 거는 그런 사무처리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오전 상황도 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의안과 틀어막고 각 회의실을 다 틀어막고 있다가 팩스로 들어오는 거를 또 인터셉트하고 또 접수가 됐네 안 됐네 그래서 효력이 있네 없네 또 싸우는 상황이 또 재현되는 겁니까? 반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답니다. 저 발의안의 경우에는. 예. 그랬을 때는 또 이 의안과 안에 어제 또 뭐 팩스가 부서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 또 문희상 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아 이게 팩스로 보낸다 그러니까 아예 팩스를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신 건지 아니면 몸싸움 안에서 뭐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팩스가 들어오다가 중간에 끊어진 게 그게 뭐 팩스가 고장이 났다고 하니 그게 아니, 부서졌는지 고장 난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뭐 종이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팩스로 접수를 한다니까 팩스를 보낸다니까 팩스가 들어오다가 또 그게 팩스 기계를 때려 부셔가지고 오다가 중단된 게 효력이 있네 없네를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면 참 국민들이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아마 저기 이렇게 10명으로 친다면 네. 그 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한 3명 정도는 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을. 또 반대편에서 한국당은 정말 싫다 하시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고. 예. 근데 중간에 있는 저 중도층은 양쪽 다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자.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중간자 객관적 입장에서 이 국회 상황을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거고 과거 사례를 좀 복기를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예측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결사항전. 근데 특히나 선거법에 선거법에 관한 하는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선거법은 뭐 이대로 가면 내가 손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도 그렇고 보수당의 보수 앞으로 자체도 계속 그렇고 예.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회 때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사학법 문제 같은 거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그 200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탄핵돌이라고 그랬었죠. 예. 열린우리당이 일약 152석 해가지고 이제 과반을 넘어서 이제 막 기세등등 할 때였어요. 힘으로 밀어붙일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너무 한나라당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좀 많이 후퇴했단 말이에요. 폐지로 가다가 그러면 폐지는 아니고 폐지 플러스 형법으로 보완을 하겠다. 타협을 했죠. 타협을 했다가 그것마저 이제 후퇴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같이 공조를 했던 지금 이제 정의당인 그 당시에는 이제 민노당이었다 깨졌죠. 그 당시에는 민노당이었어요. 민노당이었지만 나중에 또 깨졌죠. 그 민노당하고 이제 결별이 되면서 3당의 공조가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과거를 복기를 좀 해보시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서 왼쪽이 보면 노무현 정부 때고 오른쪽이 보면 문재인 정부 때인데 이름만 바뀌었지 양상이 똑같더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문 정부가 노무현 정신 지금 유시민 이사장도 새로운 노무현 정신 이런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노무현 정신이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노무현 재단에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을 이어받은 정권이라는 그런 색채가 강하죠. 그러면은 노무현 정권 때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보법에 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즉슨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플러스 그때 3당의 공조가 흔들렸었는데 깨진 게 깨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선거법에서 손해를 예. 보더라도 공조를 깨지 않겠다. 근데 그 주요 방점은 공수처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 때처럼 이제 결사항전으로 간다는 거고, 민주당은 옛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당과 평화당과 이 공조를 안 깨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이 강대강의 충돌이 그럼 계속된다라고 예측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는 이제 뭐 선진화법도 없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지금은 탄핵 이후잖아요. 그렇죠. 탄핵 정부를 거친 이후라서 네, 네. 사실은 보수 쪽이 좀 더 그 강성이 됐다 그럴까요? 어떤 좀 그런 세력들이 더 생긴 거죠. 예, 이전보다. 예. 그다음에 당시에는 2004년, 5년 막 사학법 그 개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박근혜 당시 대표가 장애 투쟁을 뭐 60일이 넘게 하고 뭐 이럴 때 보면 그때는 그 2004년, 5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에 MB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라서 그 좋은 아주 그 대선 후보들이 꽤 많았어요. 그 당 안에서.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쟁도 있었거든요. 그 선명성을 보여주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학법이라는 것이 그 4개 법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이제 개정 법안에 예. 사학법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뒤에서 그 당을 한국당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이런 그 단체들이 저변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그 정도인가 지금 저 맞아요. 선거제와 공수처를 환경이 봤을 좀 때. 달라지기는 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론전에서 그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네. 저 공수처가 지금 뜨거운 뭐라 그럴까요? 공수처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공수처 자체만 놓고 보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예, 보면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펼치는 게 저게 애매하죠. 현재로서는. 예, 명분을 계속 쌓아가기가 맞아요. 애매해요. 맞아요. 예. 자,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예. 국민 여론이 반대를 하고 한다라는 자유한국당 쪽으로 점점 쏠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개혁 입법이니까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에 더 동조를 해줄 것이냐, 양분돼 있는 국민 여론이 이번 주말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핵심이니까 좀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 그런데 하여튼 싸우는 거 보니까 참 심란하고 싫기는 한데 예. 차라리 그냥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식물국회는 시끄럽진 않잖아요. 최소한 놀기는 해도. 제가 저는 제 성향이 이렇게 좀 강경해졌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글쎄요 여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두 법이 국민들 생활에 이렇게 확 와닿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법이 아니에요. 두 개 법이. 아니, 솔직히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예, 그러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선거법이 어떻게 변하든, 아니 고위공직자들을 누가 수사를 하든 내가 고위공직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양세는 사실 한국당한테 좀 중도층까지 본다 그러면은 불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론. 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예, 싸우는 거는 여하튼 예, 싫다, 보기 좋습니다. 싫다. 예. 아이고, 예. 이렇게 되니까요. 저 시간은 바쁘지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건 결국 무산된 거죠? 이제 형집행 정지. 예, 예. 논리만 짧게 설명 부탁드린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디스크 증세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로는 안 죽는다. 죽을 지경은 아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아, 구치소 생활이 가능하다. 예. 예, 근데 예. 저거는 지금 뭐 형소법에서 법적인 것만 판단하는 거라 예.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 사항은 아니라서요. 좋아요. 예, 좀, 예견된 결과이죠. 예,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견됐던 결론이었다 예, 이런 예. 거. 또 하나 그 결론이 궁금한 거 짧게. 이재명 경기지사 1년 6개월 구형됐던데. 예, 그 친형을 그 강제 진단을 그래서 받도록 직권남용 부분은 1년 6개월.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벌금을 구형을 했죠. 이제 구형이죠. 검찰은. 예. 요 구형대로라면 둘 다
경기지사직 떨어지는 형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죠. 아, 물론 대법까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구형에서 한 절반 정도가 선고가 되면 예. 절반 밑이 됐을 때는 검찰에서 항소들을 좀 하는데 네. 보통 뭐 3분의 2, 뭐 2분의 1 이런 식인데요. 뭐가 됐든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전 지사로서는 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네요. 그럼 결론부터 이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건 뭐 아니면 도네요. 예, 예. 무죄 아니면은 경기지사직에서 유죄가 무죄가 돼서 경기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던가 예. 어떤 형태로든지 유죄가 나오면은 경기지사직 떨어질 거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저기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예, 예.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상실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허위사실이에요. 예. 근데 허위사실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아유, 그 이재명 경기지사 살얼음판이겠네요. 1심 선고가 언제요? 다음 달 바로인 것 같던데 10 며칠인 것 같던데요. 다음 달 말이니까. 저는 일일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재판부가 고민하다 1심 선고 나오겠네요. 예, 뭐 저 법정 구속되고 이럴 사안은 아닌 걸로 보이고. 예. 다만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경기지사직이 어떻게 될 거냐니까. 예. 뭐 아니면 도다. 예,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언제까지? 대법원 판결이 또 확정이 언제까지? 갈지. 예. 아, 경기지사들이 끝이 참 좋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 왜요? 김문수 지사도 김문수 계시고. 지사님 참 좋으셨네, 참. 예. 지금 좋으세요, 김문수 지사님? 뭐 유튜브 하시면서 네, 예, 행복하시고. 손학규 지사는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인데 또 그 운명이 또 향후 아니 그냥 어떻게 느낌상 왠지 경기지사 지내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맞습니다. 그런 좀 그런 느낌을 것도 얘기를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행복하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